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배 수장님, 네. 이 얘기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사상 초유의 사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름은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막장 드라마였다는 평가 지적이 많은데, 먼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욕심이죠.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욕심이 있고, 그건 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내가 후보가 됐는데 네. 이렇게 예우를 받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단일화가 되는 게 맞느냐? 맞는 이야기죠. 또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대로 11일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난 단일화하겠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중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모든 게 중재가 없었던 것이고, 말 그대로 저는 절박함도 없었다고 봅니다. 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쫓아가야 되는 보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절박함과,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내려놔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한덕수, 김문수 후보뿐만 아닙니다. 홍준표 전 후보, 한동훈 전 후보, 안철수 전 후보, 어디 일치된 데가 누가 있습니까? 통합된 데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 누군가는 이야기하듯이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최종 결론은 당원들이 내렸어요. 김문수 후보로. 그럼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 선택은 어떤 판단일까요? 받아들여야 되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이 자발적으로 또는 유쾌하게 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 당원들도 단일화는 해야 된다 그러고 그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최종적인 이 동의를 표시하는 것 외에는, 그 다음에는 또 11일 이전에 단일화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는 한덕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파행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 교체를 하고 나서 당원들에게 실시했던 조사 결과는 뭐냐면 한덕수냐 김문수냐가 아니에요. 네. 이 교체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당원들은 이미 뿔이 나 있는데 홍준표 전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만 해도 거의 70% 이상은 될 거예요. 네. 그럼 이들은 뿔이 났는데 동의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동의를 안 해주죠. 네. 이건 저한테 물어봐도 이건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 지도부 아닙니까? 네. 이런 사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통 단일화는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이제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지 모르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뭐 이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다. 네. 뭐 양면이 있긴 있겠죠. 황행크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불가피한 일로 일이 좀 그르쳐지고 그것을 봉합하려면은, 그는 우리가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지나간 이야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대선이라는 건 선거라는 건 또 몰라요. 쫓아가다 보면 또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도 그렇고 결국 뭐 큰 차이가 안 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선거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선거는 또 모릅니다. 토론이 진행되고 또 지지층들이 결집되고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우리는 하루 사이에도 천하가 바뀌고 천지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희망 회로를 가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굳이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해야죠.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해야죠. 그럼 저 어디 가서 방송합니까? 네. 출연료도 받아야 되고 해야죠. 하셔야죠. 네, 저희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6.3 대선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공식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판세부터 좀 짚어볼까요? 판세는 누구나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대세론이 있는 그런 판세죠. 그런 이유는 지금 일단은 기울어진 운동장, 탄핵 국면으로, 또 지금 국민의힘은 막장 단일화 파장도 있고, 그러면은 반사이익에다가 또 결집에서 얻어가는 주도적인 지지율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막강 후보가 된 거예요. 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걸 쫓아가는 1강, 1중, 1약으로 보는, 이준석 후보를 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중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강 2중입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바짝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후보대로 본인의 또 경쟁력, 영향력, 이걸 얼마나 확보하는 거냐가 중요할 텐데, 참 이번 대선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판이 기울어졌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55% 득표는 얻어야 될 거예요, 최소. 근데 그 정도 얻지 못한다면, 아니 이렇게 좋은 판에서도 그 정도를 못 얻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김문수 후보는 정당 지지율만 딱 봤을 때는 한 35%는 얻어야 돼요. 그거조차 얻지 못한다면 보수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한 10%를 가져갈 수 있느냐. 왜? 10%를 가져가야 선거 비용이 한 반 정도는 보전이 됩니다. 15%는 네, 완전히 다 보전이 되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15%를 목표로 할 텐데 10% 두 자릿수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디테일로 짚어보죠. 선거 각 후보 진영이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 첫 출정 어디서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여수산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가 또 꿈보다 해몽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광화문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광화문 출정식은 다분히 좀 이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탄핵 국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곳이 광화문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도 가깝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시민의 운동의 이 집결지가 바로 광화문이거든요. 여기에서 새로운 이재명의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탄핵, 내란 책임을 묻고 심판을 하고 또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압승을 거두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라면, 가락시장을 갔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쫓아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러려면 결국 봐라, 이재명 후보의 시대가 되면 얼마나 또 초일극 체제가 되겠느냐. 서민들의 민생이 중요하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청렴하고 또 아무런 이런 사법적인 재판 리스크가 없는 김문수가 아니겠냐. 그러면서 서민들의 대통령, 이 부분을 이제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자영업자들, 그리고 블루칼라, 그리고 또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은 경기도에 민심을 좀 끌고 오겠다. 이게 김문수 후보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단이에요. 이준석 후보는 준스톤의 전략은 호남을 끌어들이면서 이른바 새로운 미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통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준석 후보는 산단이거든요.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이런 것까지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대통령은 준스톤이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보통 선거 전략을 딸 때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거 고민하고 하죠? 중요하죠. 고민하죠. 다 물어보고 용역해서 돈 들이고. 우리도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짜내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되는 건 없어요. 이거 고민해서 결정한 건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TBC고 대구 경북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경북 주요 지역을 다녀갔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도 사실 대구에 갔었어요. 그리고 오늘 김문수 후보는 뭐 후보가 된 게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서문시장을 갑니다. 그렇죠. 그 상징 서문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TK가 일단 뭐 서문시장이든 방천시장이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시장은 많이 먹긴 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당연히. 그거 먹으러 가죠, 시장에. 또 이 서문시장 가면 납작만두가 맛있어요. 거기는 뭐 국수도 있고, 국수가 있죠. 또 이제 대구 하면 또 곱창 아닙니까? 이도 맛있는데. 막창인데. 먹는 얘기를 하죠. 저희 생각하면 배고프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TK의 상징적인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TK가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 TK로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오히려 고향을 찾아가서 고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러면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호남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통합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로서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장은 대구 서문시장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바람이 많이 일었죠. 동문, 북문, 남문도 아니고 서문이에요. 서문을 가야 됩니다. 웨스트게이트. 웨스트게이트 마켓을 가서 여기에서 지지를 활짝 열겠다. 또 성원을 받겠다. 이게 서문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준스톤, 이준석 후보는 뭐냐?
다른 것보다는 본인의 사실은 기반도 TK예요. 네. 그런데 보수에서 떨어져 나와서 개혁신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뭔가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지지 또 2030 세대의 이 젊은 세대의 지지도 이준석 후보에겐 중요하겠지만 TK입니다. 역시 TK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이게 어느 순간 자기의 보수 경쟁력이 돼서 보수의 또 정치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으려면 TK를 놓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제가 뭐 이런 말 또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경주배시니까 결국 TK의 영향권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본산이고 결국 이번에 나서는 3명의 유력 대선 후보들도 이렇게 TK를 공략하는 각각의 이유, 속 사정이 있다,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이유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서문시장이 선거에 되게 상징적인 곳이죠. 거기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 첫날 간 거예요. 지금 첫날 그렇죠. 간 거예요. 예, 이것도 여러 가지 소위 집토끼에 대한 열망으로 봐야 합니까? 거기 흔히 길을 받는다고도 하거든요. 서문시장에서. 그렇죠. 물론 뭐 예. 식사를 많이 하면 길을 예. 받기는 한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 보수 진영 내가 삐그덕하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이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보수의 심장, 네. 서문시장이죠. 여기에 가서 일단 시장에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가락시장에서 서문시장, 그다음 PK 지역으로 가면 어느 시장이 되겠습니까? 자갈치장. 자갈시장이죠. 예. 그러면 그런 곳을 방문했을 때 이른바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가 또 후보자의 힘이 돼요. 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갈시 시장을 갔는데 왔나 문수 왔나 이러면서 뭐 갈치 하나 물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게 또 힘을 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갈치도 좋고 뭐 장어도 좋고요. 도다리도 요즘 좋습니다. 예. 쑥국 드셨나요? 예. 자, 이제 선거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가장 관심이 보이는 게 여론의 추이입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현재의 여론조사상의 판세, 뭐 아까 언급을 조금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는 견고해 보이는데. 제가 쉽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좀 쉽게 해주세요. 지금 그동안 안 쉬웠나요? 안 쉬웠습니다. 네네. 예. 자, 40대 20으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진영 간 대결에서 4대4 대결이고 보수 또 민주당 4대4잖아요. 그다음에 20은 이른바 중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5라고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15의 중도가 여기 20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15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40을 따먹어야 되는 김문수 후보는 지금 3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는 챙겨야 될 다 보수를 못 챙기는 바람에 40을 먹어야 되는데 35인 거고 이재명 후보는 원래 40인데 여기다가 뭐 탄핵 국면, 기울어진 운동장,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단일화 삐그덕 이것 때문에 15를 더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55.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지금 55 그다음에 35 그러면 얼마예요? 90 바로 더 빨리 나와야죠. 90. 그럼 나머지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10이냐, 10 조금 더 받느냐, 10에 미치지 못해. 이 그림으로 이미 결과가 다 나온 거죠. 명확하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느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지각 변동을 도다리 쑥국처럼 명쾌하게 국물 시원하게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방송이잖아요. 우리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 타이밍에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55대 35, 10이라는 구조가 사실은 이제 처음 스타트점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변화는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힘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혹은 뭐 범보수 진영 빅텐트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능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효과.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김문수 후보 쪽에서 하면은 잘하면 40 조금 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설명을 하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발을 받으면은 이준석 후보가 조금 빠지고 이재명 후보가 좀 빠지면서
41, 2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이제 승부를 좀 해볼 만하다는 걸로 갈 수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명분을 빅 플랫폼 반 이재명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명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성격의 규정을 자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7공화국 김문수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했던 그거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개헌이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이걸 뭉쳐가지고 경개헌, 경제 개헌 이거를 경개헌으로 해서 바로 명분을 내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도입니다. 왜? 이번 대선이 사실은 경경대전이에요. 왜? 이재명 경기지사, 예. 김문수 경기지사. 네. 경기도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기면 해볼 만합니다. 예. 경기도에서 김문수가 이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지금 모든 시간, 많은 시간을 경기도에서 보내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알아야 될 것은 경기도에서 지면 김문수 지는 거예요. 보수 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도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김상욱 탈당하고 107명이죠. 이 의원들이 경기도에 10명씩 투입이 돼야 돼요. 이 지역을 10군데로 나눠가지고 매일 10명씩, 매일, everyday,毎日, 매일 투입돼야 돼요. 매일.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력을 모든 지금 선거 비용도 경기도에 쏟아부어야 돼요. 경기도에서 지면 그냥 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겨야 간신히 해볼 만한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직업별로 볼 때 누굴 잡아야 되느냐? 자영업과 블루칼라예요. 이들을 잡으면 거의 절반이 유권자입니다. 근데 자영업은 정말 소상공인의 아버지가 되겠다. 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후보잖아요. 소상공인의 아버지는 김문수죠. 저희 김문수 소상공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이 가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노동 그러면은 김문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는 15%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김문수가 어떻게 하겠냐. 문수. 이 김문수가 정말 노동자의 아버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아버지, 소상공인의 아버지가 이게 나오면요. 유권자 절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플러팅 전략. 플러팅. 한번 해보세요. 플러팅. 또부터 크게 플러팅. 이 플러팅 전략을 썼을 때는 야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하네요. 이런 방송 없었죠.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한 47 정도 내려올 수도 있고 김문수 후보가 41, 2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걸 대선 한 10일 전에만 하면은 삐까삐까죠. 이제 6, 70% 차이죠. 6% 차이면 이제는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어냐? 김문수 대통령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단일을 하면서 이준석 총리 그러니까 김대 이총 전략이죠. 막판에 어떤 분들은 뭐 준석이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김대 이총 전략을 통해서 판이 또 흥그러집니다. 판이 막 흥그러집니다. 판이 흥그러져요. 그러면은 또 모릅니다. 이러면 45대 45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김문수 후보나 보수진영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니까 거기는 뭐 따로 할 말이 없는 거고 다 알고 있어요. 시청자분들 다 알고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이게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하니까.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단일화 이런 논의 자체에 선을 확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역시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려워요. 예. 근데 우리가 드라마라는 것이 제일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뭐예요? 막장 드라마? 예. 아니야. 각본 없는 드라마. 예. 각본 없는 드라마죠. 예. 이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하루는 조선시대 100년하고 똑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모군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연료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김대 아까 뭐래 김대 이총. 좀 집중 좀 하세요. 김대 이총. 김대 이총 전략. 자, 그 끝으로 이번 대선이 시작됐으니까 대선의 최대 쟁점을 좀 꼽아 주신다면. 이제 뭐 남은 거는 저는 토론회, 네. 토론회와 TV 토론회. 예, 돌출 발언 예. 이런 부분 말실수. 그렇죠. 네. TV 토론회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제로 그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시기도 하고 여론조사 전문가시기도 한데 임팩트가 있습니까? 뭐라도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게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변곡점이 일어나는 이런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까? 아, 그럼요. 사람 인생 어떻게 합니까? 예? 하긴 그런 내일 알아요. 인생이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TV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아니, 해주시죠.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그 여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도 미지수예요. 네. 하지만 모르죠. 토론회라는 것이 잔뜩 관심을 여기에 또 이준석 후보까지 참가를 말 워낙 돼 잘하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이게 말 한마디로 예.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천냥이면 이게 요즘에 조선시대 천냥이면 요즘에는 뭐 10만 냥, 뭐 1000만 냥 돼요. 더 되겠죠. 그러면 그게 유권자의 표로 치면 만만치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